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 소사이어티의 안영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문사항이 저한테 왔습니다. 텐션을 높여달라고. 네. 그리고 졸게하면 죽는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가 그래서 재밌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제 뒤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한때 저도 예술계에서 미쳐 날뛰던 젊은 시절이 있었고 그 등 뒤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 사람들 정말 기업가로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 진짜 기업가가 무엇인지 많이 느껴보고 성장하고 인생의 좋은 발견, 세렌디피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아까 소개한 훌륭한 그 퍼실리테이터랑 모더레이터들이에요. 기업가인 동시에 저 퇴근 시간에는 동료나 후배 기업가를 길러내는 일을 했고요.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드릴 걸로 봐요. 제 얘기가 재미없더라도 반응해 주시고 그냥 고개도 많이 끄덕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소사이어티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 일이라 하면 훌륭한 기업가들이 저녁에 모이고 그럼 저녁에 저는 셔터문을 열고 안녕 다방에서 안녕 살롱이 진행됩니다. 그걸 미친 듯이 10년간 매일 했어요. 그랬더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업가들을 만났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러셀 파트너스의 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골드메이커나 이런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죠. 창업 기획사 그리고 이제 창업 투자사라고 했던 뭐 벤처 캐피탈들 이런 파트너들을 두고 문화예술만이 아니라 훌륭한 좋은 창업가들 길러내는 전선으로 들어왔어요. 제 소개는 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나오면 그때 하기로 하겠죠. 여기 와서 쓴 이유는 이해되시죠? 제 친정은 어디? 딴따라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가 있는 곳은 어디로 시집 갔을까요? 네, 장사꾼과 업자한테 시집 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주 아주 멋있는 세계예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기업이 된다는 것. 관심이 있으시니까 여기 왔겠죠? 창업을 하고 싶으니까 기업이 된다는 것. 그거는요, 제조,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산업에서 쓰는 겁니다. 산업은 생산, 유통, 소비 이렇게 되죠. 그 생태계거든요. 그게 산업이에요. 그게 제조와 판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만든다와 판다? 확실하죠? 예술도 그럴 텐데. 자, 그 다음에 매출과 이익이란 말 들어봤는데 그것이 친숙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시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매출은 팔아치운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뭘 팔아치우고 있어요? 정신적 에너지를 팔아치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익은 뭐예요? 벌어들인다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고개의 끄덕임과 박수와 뭐 이런 걸 주겠죠? 좋은 평점을. 자, 사업은 무엇이고 수입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는데 이게 경제예요. 사업은 일을 하는 거죠. 수입은 뭐예요? 돈을 버는 거죠. 기업가가 무엇인가를 놓고 제가 10년 넘게 고민했던 것은 제가 창업을 한 건 20년 됐는데 문화기획과 문화 컨설팅으로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서울대공원에 공무원으로 가 있으면서 여러분 같은 훌륭한 크리에이티브한 예술가들, 문화기획자들, 벤처와 스타트업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한 후배 청년 세대들 길러야 되겠구나라고 느꼈고 특히 예술가와 문화기획자는 잘 아는데 기업가들을 길러보자 해서 이제 10년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 길로 온 겁니다. 고생 많이 했겠죠? 여러분들도 저도 다 고생하고 있어요. 예술을 취하든 기업을 취하든
다 기꺼이 받아들여야 될 아주 도전할 만한 일입니다. 사업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기업은 비즈니스란 말이 바쁜 거죠. 비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지할 수 없는 것 같은데, why not?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티스트처럼 살 때는. 그래서 창의적인 문화 기획자들이 얼마나 재밌는 일을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즐겁게 창조적인 사업을 하면은 그게 이지한 일이니까 심지어 이즈니스라는 말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컨셉이죠. 그런데 10년 전에 청년들을 돕기로 했을 때 사업가는 일을 열심히 하는 존재라고 느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사업이에요. 열심히 안 하면은 안 돼요. 훌륭한 사업가는 반드시 돈을 잘 번 사람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사업가는 돈을 잘 버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게 게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열심히 했는가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10년이든 20년 지나서. 5년 후에도 3년 후에도. 근데 동시에 돈을 벌려고 진심으로 애썼는가. 나쁜 짓 하지 말고 그거를 갖는 거.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0.1%만 부를 쟁취하고요. 0.2%만 창조적인 예술가로 유명해져요. 예술가가 훨씬 쉽네? 농담입니다. 예, 다 힘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열심히 했음으로 평가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돈을 벌려고 진심으로 노력했음으로 자부심을 느끼면 돼요. 예,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두어진 청춘과 인생이라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개념이 중요하겠죠. 진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는 것과 돈을 벌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 진심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예술가이면서 돈에는 젬병이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돈에 대한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직하고 멋있게 돈 버는 거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예술적으로 돈 버는 거. 예술을 가지고 돈 버는 거 말고요. 예술적으로 돈 버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머리와 가슴에서 그건 나올 겁니다. 일을 한다냐, 돈을 번다냐, 기업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네 번째 줄 볼까요? 기업은 관리와 영업이에요. 이게 경영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푼 겁니다. 관리는 조직 안에서 꾸리고 끌어가는 거죠. 하우스키핑 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 다음에 영업은 밖으로 나가서 펼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오는 것이고요. 돈을 벌 수 있는 자원을 얻어서 오는 거예요. 똑 떨어지죠. 기회와 자원을 얻어서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 산업시장, 경제, 경영 이 네 가지를 가장 쉽게 이해하느라고 한 일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간해서 내가 저들처럼 훌륭한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높은 벽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는 방식으로 저들의 이야기대로 하면 내가 하는 방식으로 돈을 못 벌 것 같은 심리에도 많이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거 뚫고 나가는 겁니다. 몇 가지는 옳아야 돼요. 돈을 벌기에 옳아야 되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옳아야 되는 게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자기가 현재 하는 걸로 돈을 벌 수 있기 위한 그 조건을 갖추고, 옳은 조건을 갖추고 그 다음엔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일을 열심히 한다겠죠? 자, 그럼 기업이 된다는 것처럼 문화예술 기업이 된다는 것도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조와 판매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출시하고 시판해야 됩니다. 꾸준히. 왜 앞 슬라이드에서 그 얘기했는지 알겠죠? 꾸준히. 매출과 이익은 꾸준히 출시하고 심판하는 거랑 좀 다른 걸 해야 돼요. 출시가 뭐예요? 시장에 내놓는 거죠. 시판은 첫 번째 판매예요. 첫 번째 판매가 잘 되는 경우가 없죠. 초대박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경우가 그래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행운은 금방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저는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은 꾸준히 하는 일이 판매를 촉진하는 거예요. 내 거를 여러분한테 아까 판다고 했죠. 그거를 더 잘 팔기 위해서 촉진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세요? 그럼 더 끄덕이시면 돼요. 그리고 널리 알려주세요. 이게 판매 촉진이죠. 예. 구매 유도는 뭘까요? 구매 유도가 인터넷과 SNS가 나온 이후에 제가 마케팅이랑 브랜딩 쪽 일 하다가 도저히 그 판매 촉진이란 말로 안 어울리는 거예요. 하고 있는 행동들이. 구매를 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할 것을 유도해주는 행동이 이전의 마케팅이나 브랜딩 방법이랑 달라졌어요. 그래서 구매 유도는 일종의 판매 촉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 수밖에 없는 요소를 찾아내는 거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여러분들의 감정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착한 감정에 대한 거예요. 이를테면 첫 번째 절반은 여러분들이 쉽고 재밌고 놀고 싶고 기분 좋고 싶은 감정이죠. 제 얘기 들으면 에너지가 나길 바래요. 그 방식으로 이야기해야겠죠. 이게 구매 유도예요. 제 제품도 그래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다해서 좋은 기운만 주고 가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면 돼요. 예. 그게 거짓말이 아닌 한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적어도 여기에 서 있는지는 이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구매 유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자 하는 건 정보가 아닐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나머지 절반은 재미있고 편하고 쉽고 매력적인 게 아니라 좋은 것, 남을 돕는 것, 함께 하는 것, 무용해 보이지만 훨씬 더 순수하고 정직한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아까 오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면은 굿 임팩트를 함께 만들 수 있고 콜라보 임팩트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예술가들인데 기업가가 되기로 했으니까 파퓰러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길의 첫 번째, 오늘 제 얘기 마저 들으시는 겁니다. 이게 구매 유도죠. 자, 매출과 이익을 낸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매출은 팔아치우는 거고 이익은 벌어들이는 거죠. 팔아치울 때 뭐가 가요? 물건이 가죠. 벌어들일 때 뭐가 와요? 돈이 오죠. 그럼 제가 재료비가 있으면 재료를 써야 되죠. 거꾸로는 어떻게 돼요? 제가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돈을 줘요. 그러면 이게 매입이에요. 매출의 반대말. 그럼 뭘 줄까요? 작품을 주든 재료를 주겠죠. 그럼 만들죠. 다시 팔아치우죠. 반대 방향이에요. 물건과 가치가 들어간 물건과 가치 있게 감사하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반대 방향으로 흘려요. 제가 물건을 보내면 여러분들은 돈을 주고 제가 돈을 보내면 여러분들은 물건을 주죠. 그 물건에 뭐가 들어있다? 가치. 예. 정신 따로 물질 따로 아니에요. 사업가 수익도 아까 얘기했죠. 일을 잘하는 것이 기업이냐 돈을 버는 것이 기업이냐. 돈만 벌어도 안 되고 일만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둘 다 해야죠. 열심히 한다, 잘한다. 둘 다 중요해요. 잘해봐 안영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안 되지. 잘 해내야 돼. 결과도 보여달라고 누군가 어르신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실함과 성취가 다 같이 있는 게 윤택한 인생이에요. 성실하려고도 애쓰고 성취하려고도 애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리와 영업.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간에 조직을 다스리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만들어서 파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협력자들 얘기. 아까 모자이크 얘기했죠? 그런 협력자, 모자이크를 이루는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엔진이 되셔야 돼요. 사업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동차의 엔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에 조직을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안을 흐르는 윤활유나 기름 같은 에너지가 된다는 의미예요. 엔진과 에너지 둘 다 되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비유죠? 예, 안녕 소사이어티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번 슬라이드 보지 말고 지금 두 개의 슬라이드, 기업이 된다는 것과 문화예술 기업이 된다는 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예, 아마 못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만 집중하자고요. 어려운 말 다 빼고 오늘은 도대체 돈이 뭐지? 왜 우리를 고단하게 하지? 도대체 사람이 중요한 거야? 돈이 중요한 거야? 예술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절대 팔아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살려고 해도 안 줄 거야.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살 거예요. 이 세태와 시대의 변화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20세기에 제가 딴따라 할 때는 예술이 대중적이었어요. 이 딴따라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작업이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대중화시키고 상업화시킬까를 우리 젊은 세대가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예술을, 귀한 예술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낮게 놀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20세기예요. 근데 몇 년 안 돼요. 20년 전이에요. 뭐 길기도 하지만 짧습니다. 21세기에는 그냥 가치 있는 걸 소비해요. 다시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술가에게도 기회가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예술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업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시장과 고객도 변화했어요. 개인들이 예술을 살 때 왜 사는가 중에서 저를 딜러로 훈련시키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그림집의 우흥재 대표님이 저를 10년 전에 아트 딜러 훈련을 시킬 때 사람들이 예술을 무엇으로 쓰는가? 자기가 다르다고 자기 스스로 만족과 자존감을 느끼게 하는데 예술을 쓴대요. 아직 마이너리티의 얘기 같은데요? 아니었어요. 예. 그 고객이 있는 대로 파고들지 못할 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위해서라면, 이제 겉으로 나오는 개성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여유가 있건 없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지 할 때 마치 철학책을 보듯이, 교육을 받듯이 예술에 기댈 것이다. 그게 저의 동료이자 이제 스승 같은, 멘토 같은 우흥재 딜러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술을 가지고 친정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예술이 다시 각광받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그걸 기업적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가는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빼겠습니다. 공공 영역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민간 시장 영역에서 돈을 버는 찬스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당연해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구조로 볼 때 우리는 선진국에 있죠. 선진국이란 다른 말로 제가 바꾸면 늙은 자본주의 국가예요. 이미 늙어버려서 더 이상 회생하기 힘든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커진,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와 있고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나라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지금 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계속 돈을 버는 행동이 있지만 어쨌든 시장도 안 좋아져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다 우리가 낸 세금이 복지에 쓰이죠?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공공 영역에서 쏟아지는 돈보다는 훨씬 빨리 돌아요. 빨리 돌아요. 양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죠. 빨리 돌아요. 예, 미수금 받기가 훨씬 쉬워요. 예, 그런 거예요. 참 한때 날라리 딴따라가 이렇게 이제 돈 얘기를 하고 회사 얘기를 할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진성 기업가들을 많이 만났어요. 진짜 진정성 있는 기업가들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찾아서 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서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사업을 한다는 것 좀 생각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예비 창업 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 탐색하는 것에 가깝다고는 보여지지만, 그래,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 기업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업을 한다는 게 뭐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회사 문을 여는 거. 두 번째, 일을 시작하는 거. 혹은 일할 준비라도 시작하는 것. 세 번째, 물건을 만드는 것, 물건을 파는 것, 혹은 만들어서 파는 것. 네 번째,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 뭐예요? 답이 하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느냐 문제를 갖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실 건지. 그런데 다 해야겠죠. 종국에는. 그렇죠? 다 해야겠죠. 네. 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다시 창업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해본 것 같은데. 뭐부터 사업을 시작을 다시 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누구에게 무슨 멘토나 컨설팅은 어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할 때, 이게 뭐가 기준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좋아하시죠? 예술가들이니까. 예. 무엇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1번, 돈을 구하는 것. 땡. 당연히 땡이에요. 예. 2번, 함께 일할 직원을 구하는 것. 맞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있겠죠.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내는 것. 땡. 명함을 만드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반반 갈라지네요. 땡. 예. 계획을 세우는 것, 이를 위해서 조사하는 것 맞죠? 예. 지금 내가 돈을 쓰는 건 하나도 얘기 안 했죠. 예. 절대 돈 안 쓰는 방법 얘기했죠. 이게 창업하는 방법이에요. 예. 뭐 이렇게 맛배기만 보여드리고, 기초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만일 사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다고 봐요. 저는 지금 20대, 30대 세대들 특히, 뭐 40대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우리 때랑 훨씬 다른 고도의 압축된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직접 해보지 않았는데도 해본 것 같이 말하는 거 볼 때는, 이게 정보 전달이 굉장히 빨라서 벌어지는 건데, 또 몸으로 또 뛰어서 해보기는 해야겠지만 통찰력이 좋아졌구나. 안 해보고도 들어서 하는 거, 생각하고 느껴서 하는 게 많은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거예요. 우리가 초보자일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자료 수집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 즐겁게 하는 사람, 미친놈처럼 사업하는 사람, 사업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업하는 사람, 놀면서 사업하는 사람 다 찾아보셔야 돼요. 하다 보면 중독돼요. 예, 그리고 도파민으로 갑니다. 재밌어요. 자, 입문자의 길은 관심 있는 사례를 찾아서 공부하고 사업 구상해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압축적 경험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창업 한 번씩 하거나 회사 한 번씩 개소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데, 그럴 때 초보자는 사업체를 처음 내보는 사람이고, 두 번째 줄에 나온 입문자는 사업체를 해봤다 하더라도 다시 이 길로 입문할 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사례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좋은 사례든 이런 사례만은 피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안 좋은 사례든 간에요. 그렇죠? 타산지석과 역지사지와 반면 교사를 하기 위해서 사례를 계속 들춰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한다가 절로 되겠죠? 네. 그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이라고 한 8월에 있는 그 잔인한 한 주까지 해야 될 일 같아요. 계속, 오늘부터 계속. 무슨 사례를 찾아보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창업가, 사업가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끼지? 이런 것들. 사업 구상을 세 번째 줄 볼까요? 사업 구상을 사업 계획으로 키우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고 하나는 자력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 둘 다 같이 하면 좋겠죠? 과외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권하는 것은 예술 훈련 받은 사람들은 통찰력이 좋을 가능성이 커요. 영감을 잘 받고 인스피레이션이 좋은 거죠. 인사이트도 좋고 영감을 잘 받으니까 뭘 잘해? 사기를 잘 당해. 예, 인사이트가 좋으니까 뭘 잘해? 고집스러워. 변화에 대응을 못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기운의 순환이 좋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우리 오희영 대표님과 여기 와 계신 박모아 대표님 또 우리 송덕일 대표님, 우리 영상 찍고 계신 우리 기업가 또 계신데 이런 분들을 도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아트 스타트업 중에 미친놈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기존의 기업가들과는 전혀 달라도 되니 일부러 다르기 위해서 다른 건 아닌데 그리고 너무 예술에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흔한 사업가들처럼 기업을 하지도 말고 그냥 자기다운 걸 하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고 또 우리들 근처로 와서 다른 후배 기업가들을 길러주는 그런 존재들이 제발 좀 많이 좀 나와라 하는 생각이에요. 자력 연구를 먼저 해서 자기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고 그 과정에서 오늘 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정말 빵빵한 분들이거든요. 다. 그 라인업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 나누고 그러시면 될 거예요. 3040 세대의 문화기획과 소셜벤처의 거의 대표급들이 다 온 거예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전문가를 통해서 나의 전망, 사명, 가치 같은 걸 잡아 나가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자, 요 정도 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 중에서는 맨 첫 줄 보세요. 기업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어요. 개인 사업자도 있고 영리법인도 있고 그 법인 중에서는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근데 처음에 이렇게 검색도 하고 찾아보고 하면은 알 듯 모를 듯 해요. 그리고 현재 창업하는 자기들한테는 주식회사를 하는 게 나은지 개인 사업자가 나은지 유한회사가 나은지가 가늠이 안 돼요. 알고는 계시면 좋아요. 이미 창업을 해서 유한회사를 만들었는데 아차 세금 덜 내려면 개인 사업자 할 걸 이렇게 한번 하면은 후회스러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후회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알아는 두고 지금은 뭘 결정하든 결정에 따르고 알아두면은 회사 운영하다 보면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할 때는 회사의 형태가 다른 걸 구사하는 게 훨씬 더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효과적일 수 있구나. 이걸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시에 기업 가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기업 가치도 역시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기업 가치는 제가 5억 원 자본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각각 뭐 얼마씩 해서 나머지 5억 원을 모아서 첫 시작의 자본금 10억 원을 만든다고 할 때나 느껴질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내면 지분이 생기죠. 그럼 주주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주주는 제 회사가 증권 증서 증명해 주는 거.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증명하는 서류를 공식적으로 발급해 주면 그게
주식이 되는 거예요. 주식을 가지면 회의에 들어와서 일은 엄청 열심히 저거 하는데 일이 이 방향으로 가자 저 방향으로 가자 하는 협의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사회라고 해요. 이사회가 이사님들 있는 회의인데 영어로 하면은 디렉팅 보드예요. 다이렉터들의 보드. 다시 이제 예술계로 말하면 뭐예요? 연출자들의 위원회 같은 거예요. 감독들의 위원회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은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제가 돈을 잘 벌면서 또 누구로부터 우리 송독일 대표님으로부터 다시 10억 원을 투자를 받게 돼요. 사업의 미래적인 가치가 좋아서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느껴서. 그러면은 20억 원이 되죠. 그러면 저한테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비율상 희석된다고 해요. 그러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 큰 매출을 올리면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순간이 되면 오히려 거꾸로 이분이 낸 2억 원이 나중에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증명을 해보이면은 10억 원이 되기도 하는 그런 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먼저 재미 붙이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걸 보니까 너무 흥미롭다. 저 금융의 세계로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굳이 이런 걸 따라서 가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직은 그냥 내 스스로 돈 빌리지 않고 헛돈 쓰지 않고 회사를 여는 법이 최고라고 저는 지난 20년간 느끼고 생각하고 증명해 왔어요. 빚 없이 회사하려고 애쓰는 거. 여러분들은 좋은 자산이 있잖아요. 예술을 해봤던 경험, 그런 걸 살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사업자를 등록하고 등기하고 설립인가하고 이런 뭐 등록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식 회사가 되고 개업 신고를 하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자기 집에 하더라도 이제 개소도 해야 돼요. 사업소. 그 다음에 세무, 재무, 노무, 법무 상담을 받아야 돼요. 재무가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정확히 하자는 건데 그 중에 세금을 나라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 중에 세무는 떼서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노무는 뭐예요? 친구들 나랑 같이 예술 하듯이 기업하자 이러면 안 되죠. 예, 노무를 잘 알고 있어요. 노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의무적으로 사업가가 그 노동자가 된 분들 근로의 가치를 인정해 줄 거냐. 그리고 법무는 각종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관심 있는 법물걸요. 지적재산권, 특허 등록, 자신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지켜야 될 기업법, 상법, 민법, 뭐 창업 투자와 관련된 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좋아, 안 좋아? 당연히 좋죠. 그리고 창업 담당 창구를 찾아가고 자금 관련된 창구를 찾아가요. 뭐 중소기업부 근처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겠죠. 네, 찾아봐야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앞날을 위한 준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자리에 있어요. 처지가 저가 기업은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업의 개념을 실현하는 곳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걸 짧게 말씀드릴게요. 업의 개념은 내가 회사를 통해서 사업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했던 말들은 다 빼요. 디폴트 값은 다 빼요. 열심히 일하는 걸 이루고자 한다. 나 사업가, 리더로서 그 기업가로서 나의 성취감을 위해서 일한다. 그거는 빼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거든요. 또 돈을 왕창 벌기 위해서 일한다. 그것도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기업의 개념인 것은 기업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예술로 하는 서비스가 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약자들을 어떻게 돕고 우리 동료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세상에 어떤 임팩트를 주고 이거 진짜 느끼고 당기고 다가오는 거를 찾아낼 때까지 간지럽고 가려워야 돼요. 억지로 쓰면 안 돼요. 처음에 빈칸 채우라고 하니까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쓰겠지. 근데 그게 자기 몸 안에서 나온 그 말이 아닐 수 있어요. 바꿔가야 돼요. 계속. 바꿔도 돼요. 예. 바꿔도 감점 없어요.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 말이 올 때까지 저는 안녕이에요. 예, 저한테는. 여러분 그런 걸 찾아야 돼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세상의 안녕을 위해서 사람들의 안녕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안녕을 어떻게 도모하지 했더니 마음의 안녕이 중요했다. 마음의 안녕을 추구하는데 돈이 안 되는 방법이 원탁에 기업가들을 저녁마다 셔터문 열고 몰아넣고 이것은 안녕 다방이고 이것은 안녕 살롱이다라고 우기면서 기업가들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났더니 그 기업가들이 모여서 사람들 마음의 안녕을 도모해 주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교육회사라고 불려요. 마음의 안녕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아까 이제 우리 리더이신 오희영 대표님이 안녕 소사이어티를 이렇게 만들어놔 약간 공동 파트너였어요. 모자이크 임팩트 주식회사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자, 업의 개념이 뭔지 느낌 오시죠? 돈 벌고 일하는 게 사업체인데 그래서 뭘 할 거냐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다 벌고 나서 뭘 할 거냐는 거. 어디 10억 기부한다 이런 거 말고 그걸 찾으세요. 예술가로서도 찾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예술계에서는 예술의 본질이라고 해요. 예술가의 본질. 근데 이쪽 업계에서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요.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은 돈을 잘 벌거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업의 개념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그걸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업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문화예술로 창업을 할 건데 문화예술로 결국 나는 뭘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회사를 만든 거야. 이 회사는 본질적으로 문화예술 회사야. 어떤 문화예술 회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던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화예술이에요? 현실을 따갑게 발견하게 해주는 예술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예술입니까? 아까 거 20세기 거고 지금 얘기한 거 21세기형이에요. 그 어디엔가에서 예술로 뭐하기라는 여러분 화두를 찾아내셨어요? 찾아내시면 좋아요. 자, 이러면 뭐가 돼요? 예술도 잡고 기업도 잡고 두 마리 토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 출신으로서 업의 본질을 계속 탐구해라. 퇴근한 시간에. 그리고 기업가로서 낮에는 업의 개념을 찾아라. 그걸 못 찾으면 천하고 상스럽고 촌스러운 기업을 하게 될 거예요. 기품 있고 격이 다른 기업을 만드실 수 있어요. 예술가와 기업가에 대해서 4슬라이드 마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예술가와 기업가, 예술가의 정체성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자라고 배우고 일해온 존재인 여러분, 그리고 문화예술계 출신으로서 문화예술로 세상을 표현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분, 또 문화예술의 힘으로 기업을 만들고 싶어서 여기에 온 여러분,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버리지 말되 일단 놔두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서 제가 문화예술인으로서 어떤 업의 본질을 기억해낼 거냐 그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만들려면
일단은 시작해서 이 과정 끝날 때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집착을 아예 놔버리세요. 그냥 기업가가 되려고 애를 쓰세요. 자, 예술가의 정체성을 잠시 놓는다고 했죠. 친정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기업가로서 통합성을 얘기할게요. 통합적이어야 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까는 아이덴티티를 놔라. 지금은 인테그리티를 갖춰라. 통합성이라기보다는 진정성이라는 말을 맞아요. 영어 표현인데 인테그리티예요. 기업가 정신을 새롭게 익혀야 되는 존재예요. 기업가가 아니라 기업하는 법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요. 예술의 본질 말고 기업가의 정신을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 저처럼. 네. 그 다음에 기업을 통해서 장사나 사업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제까지 해결해. 이게 뭐예요? 이게 임팩트 스타트업이에요. 세상에 임팩트도 주는 스타트업. 이게 뭐예요? 소셜 벤처예요. 벤처는 벤처인데 사회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벤처. 그러면은 돈만 버는 회사보다 사회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이 회사는 기업 가치가 더 높다 낮다. 예. 그런 거죠. 우리 사회에 누가 더 필요하자? 당연하잖아요. 예술도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창의적인 불꽃을 태우는 게 낫겠죠.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똑같아요. 세 번째, 창업을 해서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고 싶은 존재. 버티고 존버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안습했다가 완전히 잘 되는 존재, 그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하고 온전하게 기업에만 집중해야 돼요. 기업이 뭔지, 창업이 뭔지, 기업가가 뭔지, 기업가 정신이 뭔지, 찐 기업이 뭔지, 개념 기업이 뭔지. 찐 연예인이 되고 개념 연예인이 되는 거랑 똑같이 하셔야 돼요. 네.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문화예술 기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 기업의 독립체여야 돼요. 이게 예술 단체인지, 그 일반 회사인지, 뭐, 공방인지 이게 아니라 엔터티, 독립체, 실체여야 돼. 이게 그냥 문화예술로 하는 기업이나 문화예술이나 기업이 아니라 문화예술 기업 이 한 단어여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아, 문화예술 기업 공식은 뭔지 알겠는데 그냥 내 회사는 내 회사야. 나는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세게 물처럼 유연하듯이 하는 그 내 회사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여기까지 될 때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 개성을 가질 때까지. 문화예술과 기업이 결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또 다른 실체예요. 문화예술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설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배울 때는 배울 때는 달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배우면서 자기가 소화할 때 이렇게 스스로 정립해 나가셔야 돼요. 문화예술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실 테고, 문화예술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조공법 넣어서 제품을 만들고 그걸 판매하는 방법을 넣어서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치가 계속 부과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문화예술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서 돈을 벌어야 돼요. 문화예술로 돈을 버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한테는 부러운 존재인지, 좋은 예술가는 꾸준히 하나의 시각을 꾸준히 가져나가는 독창성을 가져요. 고집이죠. 좋은 고집. 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과학자가 탐구하듯이 예술가도 고집스럽게 그 문제만 파죠. 덕창성. 두 번째는 좋은 기업가는 시장과 사회를 바꾸는 혁신성을 가져요. 뒤집기 위해 뒤집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발견해서 그것 좀 풀어보자. 회사의 형태로. 이게 사업가예요. 멋있잖아요? 멋있죠? 예. 자, 독창성, 혁신성 이렇게
예술가와 기업가가 갖고 있는 게 다르죠? 그런데 세 번째, 예술가와 기업가는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보는 창의성이라는 점에서는 20세기가 낳은 훌륭한 발명품이에요. 멋있는 거예요. 네 번째, 둘 다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획력을 갖추어야 훌륭한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